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보다 무서운 건물주. 2년 동안 살던 집에 더 살아도 문제는 없었는데 막연히 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집을 보러 다녔고, 그날 갔던 부동산에선 남자 중개사가 같이 다녔었지. 원룸 건물인데 내가 볼 방 말고 다른 방에 이사를 나갔다고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어. 중개인이랑 같이 인사를 하고 방을 봤는데 방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딱딱 머리에 그려지게 배치도 너무 예쁜 거야.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덜한 꼭대기 층이기도 했고, 근데 가격마저 쌌어. 근처 방 평균보다 보증금이 300 가까이 낮았거든. 이렇게 예쁘고 싼데 당연히 계약해야지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 이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방을 보러 갔을 때도, 이사하는 날에도 건물주가 건물에 있었지. 건물주가 같이 사는 건물은 좀 껄끄러워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건물 보수 작업을 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사를 했어. 하루는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출근을 이틀 연속으로 못한 적이 있었어.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야. 내 목소리가 다 죽어가니까 회사에서도 병원 진단서만 내라고 했고,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한참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어. 폰을 봤는데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3번 정도 와 있었지.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그렇고 문자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머리가 아파서 누워서 받으니까 대뜸 나한테 왜 출근 안 해요?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서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요 하고 겨우 대답했더니 그렇다고 이틀이나 쉬면 안 되지. 그렇게 일해서 방세는 낼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머리가 띵했어. 제가 이틀이나 출근을 안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봤어. 건물주가 당황하며 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전기 미터기가 밤이고 낮이고 돌아가길래 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여름이었어도 나는 추워서 선풍기만 돌리고 있었고 불을 켤 힘도 없어서 불도 다 끄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프기도 하고 월세를 못 낼까봐 엄청 뭐라 하네 라는 생각이 커서 그냥 넘어갔어. 그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감기도 더 나아서 출근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지냈는데, 비가 엄청 오는 주말 밤 12시쯤에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어. 건물주가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내가 당황스러워서 이 시간에요? 왜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옥상을 보수 공사 중인데 우리 집 베란다 방향으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시간에 집에 들이는 게 꺼림칙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확인할게요 했는데 아가씨가 벗어 뭘 안다고 그래. 남자가 봐야 알지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따가 남자친구 오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면 봐달라고 할게요 라고 했지. 그리고 물은 안 새는 것 같아요 하고 없는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서 둘러댔어. 남자친구가 있었어? 라고 말하더니 건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지. 이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런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야. 현관문의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렌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큰 것 같았어. 밖에서 도어락을 열 때 대충 현관 쪽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이는 정도였거든. 다른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금의 회식 때문에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 전기 아까운 줄 모르고 왜 불을 켜놓고 다녀?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불을 켜놨나봐요 라고 대답하면서 엄청 놀랐던 게, 건물 밖에선 우리 집 불이 켜져 있는지 안 보이거든. 나는 항상 암막 커튼을 쳐놓고 다니고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은 방이랑 화장실이 전부인데 화장실 불을 켜놨나 보다 했었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서 우리 집 쪽을 봤는데 내 방 화장실 창문에도 방 창문에도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대체 우리 집 어디가 불이 켜져 있다는 거야? 다른 집이랑 착각했나?
생각하면서 현관 앞에 섰는데 그 작은 렌즈 사이로 보이더라고. 현관 쪽 불이 켜져 있는 게 점 같은 불빛이 보였어. 현관을 열었더니 신발장 불이 켜져 있더라고. 센서등이 아니라 켜고 끄는 거였어. 그날은 도저히 집에서 못 자겠어서 조금 멀리 사는 친구 집까지 가서 잤었어.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부동산에 가서 나한테 방을 소개했던 중개인한테 이사를 가야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방이 자기가 봐도 참 예쁘고 좋아서 주로 여성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부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전부 이사를 나갔다고 하셨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5개월 정도였대.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건물주 욕만 하고 이사를 나가서 이유를 몰랐다는 거야. 처음 중개인이랑 같이 봤을 때는 정말 젠틀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동네 아저씨였거든. 나는 3개월만 살다가 이사를 나갔어. 그 집에 살면서 건물주가 했던 게 전부 선의일 수도 있고 내가 오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원룸 자취를 6년 하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지. 베란다, 창문 사이로 속옷을 훔쳐가는 일은 있었어도 저렇게 음침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은 처음이었거든.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자는 꿈을 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딱 2달 되었네요. 돌아가실 때 회사 일 때문에 임종을 못 지켰더랍니다. 게다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잠이 깨서 한참을 못 자다가 5시 정도 돼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 누가 누워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옆에서 겨드랑이를 쿡쿡 찌르는 느낌일까요? 몸은 자고 있고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소름이 쫙 끼쳐 가위에 눌린 느낌이 들었으나 이내 아버지, 제 곁에서 편히 쉬세요. 하고 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위에 눌린 느낌도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는데 정확히 2달이 되어서 비록 꿈이지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되네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애절하게 슬픔에 젖어 있지는 않았지만 막상 보고 싶을 때 못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 슬픔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 귀신을 느꼈다. 전주에서 자취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지낼 때의 이야기인데 밤늦게 서로 잠을 못 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렸을 적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7살 때 엄마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쳐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선로 아래라던가 집에서도 귀신을 보았었다고 하는데 주택이었고 현재는 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원래 여자친구와 동생이 지내던 방이었다고 한다.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서 여자아이의 귀신을 둘 다 목격했다고 했다. 부모님 2분은 워낙 기가 세셔서 방을 바꾼 이후로는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집을 살 때 싼 가격에 나와서 구매를 했었다 했는데 예전에 살던 집 주인의 딸이 자살을 했다나 뭐래나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쯤 목덜미 쪽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고 무언가가 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과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서로 겁먹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거나 뒤를 돌아봐 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해서 호기심을 느끼셨을 테죠.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다. 그러고 2분가량 지났을까. 이상한 느낌과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문을 열고 다용도실을 열어야 할 것만 같아서 환기를 시켰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2, 3시 사이였는데 옛말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귀신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한 시간대라고 한다. 그 원룸을 보면 대부분 다용도실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집이 많을 텐데 여기도 그런 집이었다. 근데 둘 다 다용도실에서 있으면 그리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나는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며 멍해지고 힘이 빠져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여담으로 자취방을 빼려고 짐 정리를 하는 중에 엄마가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다용도실 청소하는 도중 세탁기가 있는 근처에 불에 타다 남은 영수증과 여성의 머리카락 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소름이 돋았다. 여자친구가 살았던 방만 유독 월세가 쌌는데 방도 워낙 넓어서 혼자서 무리 없이 살 크기였고 다른 방은 월세가 2배나 비쌌다고 한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던 걸까? 정확히 일어났던 일은 모르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